네, 인천기술사 학원입니다. 137회 토목시공 기술사 2교시 문제풀이죠. 그쵸? 예, 4번. 좀 내용이 많습니다. 교통량 많고 지하 매설물 복잡, 교차로, 지하차도, 가시설을 어떤 걸 할 것이냐, 안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풀어봤어요. 예, 그래서 얘는 지금 수강생 전용 카페예요. 그래서 직강 신청하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카페고요. 체크 강의라고 있는데 체크 강의 신청하시면 여기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여기 이제 모범 답안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고 우선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길면은 그냥 긴 대로 다 써줍니다. 어차피 이거를 들 쓰잖아요. 요약해서 써도 상관없는데 요약해서 쓰면은 그만큼 더 두 줄을 더 많이 써야 돼, 내용을.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문제 존중의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써준다. 다 써줍니다. 시험 볼 때도 저도 다 써줬고요. 개요는 똑같죠. 두 줄, 두 줄, 두 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점수 뭐 잘 나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하고 막 207점, 뭐 195점, 뭐 197점 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줬고요. 물어본 거대로 써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물어본 게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에 대한 개요를 써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가설 공법 종류와 특징이 이제 첫 번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다. 안전 대책은 뭐가 있다. 두 번째 물어본 거 뭐 이렇게 이제 써줬다. 쓸 거 없으면 그냥 조사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 순서로 보니까 관계기관 협조예요. 지작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복잡한 도심지 교차로에 지하차도를 할 때 흙막이를 하니까 지작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것들을 나는 조사를 해서 흙막이를 하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교차로는 그 박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가 이렇게 이제 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기존 도로 밑으로. 그러면 지하차도는 길어요. 기럭지가 기니까 여기까지는 U 타입이고 여기 한 가운데는 박스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로 봤을 때, 그래서 뭐 U 타입, 박스 타입 있다라는 표식으로 이렇게 해준 거고, 요런 것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조사를 할 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줄파기 하죠. 그리고 시공상세도를 작성을 꼭 합니다. 해야 되죠. 저렇게 조사를 했더니 어떠한 것들로 분류를 한번 나는 이거 해봤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가해설 공법을. 그래서 지작물 매달기를 할 수 있는 가해설과 지작물 매달기를 할 수 없어서 이설을 해줘야 되는 가해설, 이 두 가지 공법으로 나는 종류와 특징을 나눴다라고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그 가시설에 관련된 복잡한 도심지 가시설에 대해서 지작물을 매달기 공법이라고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달기 할 수도 있고요. 뭐 안 되면 이설하는 거죠. 전 두 가지 다 해봤는데. 그래서 매달기를 할 때는 H8 플러스 토르판 아니면 어스앙카 이런 공법에 다 할 수 있죠. 어스앙카도 결국은 이런 토르판이나 H8 토르판 이런 공법에 이제 쓰는 거니까 스트러터 없이 하는 거라서. 네, 저는 이제 그 이 매달기 하는 것을 지금 이 답안지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쓴 건데,
이게 지작물이 있으면요, 그냥 와이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이어를 하고 여기에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작물의 손상이 있지 않게끔. 그래서 요거는 우선 빼고 그렸다는 점. 그래서 제가 답안지에 그 조금 되게 간략하게 쓰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 그러면은 그 어저께인가 이게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요거 있거든요. 안매시 간극수 변화 관련 문의. 본인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겠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닌 것 같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건데, 간국수는 여기서 넘어가야 되냐 아니냐, 소산되는 게. 네, 그냥 약식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모든 거에 대해서 뭐 기출문제 풀이집이든 학원 교재든 원래 이것도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즉시치마랑 여기가 1찬밀 그리고 2찬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간국수압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여기 요 제하를 제하하는 거죠. 이건 어이제자. 요 시점에 맞춰서 간극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지 원래 정상인데 교재니까 그냥 너무 정확하게 안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공학서적이지. 그럼 토질역학 공학서적이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돼. 요 정도 그림을 그리면은 충분하다. 모든 교재들은 그 정도 그리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그 교수들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모를까봐 뭐 그건 아닐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작물 이설시 가이설을 하게 되면은 CIP나 슈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 이렇게 갔다 지작물이. 근데 여기다 CIP를 받게 되면 이 지작물이 잘라지게 되잖아. 슈트 파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는데 박아버리면 잘라지잖아. 그래서 지작물을 이설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특징도 같이 적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표를 이용해서 하고 어떤 거는 그냥 개요도만 넣어서 하기도 하고 특징을 쓰라 그랬으니까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 근데 위에랑 밑에랑 전부 다 주저리로 쓰면 조금 오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설 완료 후까지 작업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게 이렇게 먼저 이설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때까지 흑막을 못해. 그래서 공기가 매우 증가될 수 있다. 박스 타입 교차로 구간에 되메우기 완료 후에 지작물의 원성 복구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도 박스 타입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설을 했었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하면은 이게 토피구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원상 복구를 할 수도 있다. 비용이 들 수도 있다. 교차로를 교통 우회로 변경 시에 변경이 빈번하다. 그래서 우리 이게 그 도심지 지하철 공사하는데 보면은 복공판 깔았다가 막 또 열었다가 또 1차선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막 그러겠죠. 민원이 많이 증대할 수도 있다. 안전대책입니다. 그냥 안전대책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거를 요거를 물어본 말 자체를 이게 용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용어 문제. 얘를 이제 용어 문제라 생각하면은 용어 문제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써요? 이런 식으로 대제목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대제목이다. 대제목이다. 이게 대제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신규, 정규, 특별 안전 교육 같은 걸 하고 투입 전에 안전 지침 같은 거 체크하고 공법별로 순서나 조건 파악 같은 거 한다. 이게 꼭 답은 아니야. 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라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런 얘기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본인들이 현장에서 겪은 거 쓰시는 게 토목 시공 기술사의 답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이 중요하다. 이런 형식을 넣을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그 전담안전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안전보건 책임자도 현장에 있어야 되겠죠. 안전 그냥 결국 이제 현장 소장이 될 건데, 근데 지작물 있고 안전하지 못하니까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발주처, 시공사, 관계기관.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 뭐 이쪽 구역 뭐 인천시 서구 담당자가 아무개야 그러면 그 분이랑 이제 연관돼서 그 따로 협의체 구성이라서 어떤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조직 그 연락 현장 연락망 상의 어떠한 이런 거는 이쪽 관련이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하고 연락하면 되겠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주하고 점검. 예를 들어서 이제 상수도 지정물을 이설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사업소에서 나와 보셔야죠. 가스도 마찬가지고 케이블도 마찬가지 사실은. 근데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파손되고 무너질 것 같아. 그럼 주기적인 훈련 같은 거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 공법을 적용 시에 이 가이사 공법을 적용 시에 어떠한 안전 활동을 하면 되냐 물어본 거죠. 그죠? 충분히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르판 있고 H빔 있는데 어스안카를 찔렀다. 여기 뭐 파이프도 있다. 지지대 할 거다. 조기 콘크리트 할 거다. 그라우팅해서 뭐 할 거다. 뭐 이런 거. 이 내용을 써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뭐가 들어가면 돼요? 영어 들어가셔야 되고, 괄호하고 나는 어떤 내용도 알고 있다라는 거 쓰면 좋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내용 같은 거, 이런 내용 같은 거 좀 들어가 주시면은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결론에서도 그냥 한글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체 물어보는 문제 자체가 좀 길었어요. 내용도 길고 써야 되는 내용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계측을 쓰기가 따로 할애해서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물론 시간이 남으면은 4장 쓰셔도 돼요. 4페이지 쓰셔도 되는데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결론에다가 이렇게 어떠한 계측기를 나는 넣겠다 라는 거 간단하게 언급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요거 있죠. 요 단어 안전대책 공법 추가. 이게 왜 이런 말을 꼭 써줘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물어본 거 보면은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물어본 단어들이 결론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써줌으로 해서 채점위원님이 너가 이 답안을 쓴 게 맞구나 라고 머릿속에 그 뇌새김 되듯이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뇌 과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점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페이지를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그 뇌새김이 돼서 맞게 쓰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암시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결론에 이런 말, 물어본 말 꼭 들어가게 써주시면 좀 좋다. 그림 많이 그렸죠. 특히 이거는 이제 지작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들어가고 표 들어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해 같은 것 좀 많이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